3경 가운데 마지막 주역 정리하기로 했죠. 주역은 그 양이 워낙이나 방대해서 제가 많이 여기서 1시간 얘기하나 2시간 얘기하나 뭐 그게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주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주역에 대해서는 참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학경전과 유학의 사서삼경, 송나라 때 그 분류한 사서삼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6경이라 5경, 뭐 7경, 9경, 13경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지만은 어쨌든 유학 경전의 가장 최고라고 하는 것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할 때 주역인데요. 그런데 주역이 유학의 최고 경전이라고 일컬어지면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공부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주역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치는 사람이나 뭐 명리학하는 사람이나 저 이른바 저 시정 잡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저 위에까지 전부 다 주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속에는 뭐냐면 그만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저 그만큼 보편 타당한 이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주라는 이 글자에 보면 두루주라는 말입니다. 그죠? 두루두루, 그죠? 두루두루 바뀌면서 쓰인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시정 잡배로부터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주로 그러면서 너나 없이 점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 주역 공부했다 그래요. 어디 가서? 계룡산에 가서. 제가 그러면 이제 뭐가 좀 어폐가 있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 유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저 어디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 어디서 한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죠? 다시 말해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도를 닦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멀리 뚝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공부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부딪히라 그랬더니 길거리 나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출세를 못해서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그죠? 공부를 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행해나가는가. 그게 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나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은 100% 가짜.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주역이란 그래서 두루주자 바꿀 역자가 되고 첫 번째는 하나 두루두루 그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역이라라고 하는 건 바꿀 역자가 되니까 주역을 또 뭐라고 되냐면 바뀌는 역이다 그래서 변역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변역이라라는 개념은 두루두루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대처하는 방법들, 대처하는 그 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역경이라고 하는 역이라고 하는 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편타당한 이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역이 나온 시기가 있습니다. 주역이 나와가지고 완성된 시기,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그 글자가 적힌 시기가 언제냐면은 주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고대 국가죠. 우리가 상고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중고예요. 이렇게 저희 하은주 3대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이제 요순임금과 그 다음에 하은주 3대 얘기를 했었죠. 하은주 3대 가운데서 마지막인 바로 주나라에서 주나라의 어떤 분들이냐면은 문왕이라고 하는 부분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은나라 말기 때가 되는 거죠. 자, 은나라 말기 때 이 문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서백창이었죠. 이 서백창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문왕의 아들이었던 주공이 있습니다. 자, 이 주공 두 분의 손에 의해서 완성된 글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은말, 주초시기 이렇게 되는 거죠. 주공은 나중에 이제 주나라가 들어서고 난 뒤에 쓴 글이기 때문에 은말 주초시기에 완성된 역이라는 의미의 주역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에다가 누가 들어가느냐면 다시 공자라고 하시는 분이 주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데 주역은 이런 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뭘 닿냐면 10개 여기다가 날개를 답니다. 다시 말해서 보충하는 글을 다는 건데요. 그것을 흔히 십익 또는 여기다 뭐냐면 십익전이라는 말을 붙이죠. 그래서 십익전까지 완성된 것이 바로 흔히 얘기하는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있기 전까지 또 어떤 거냐면 주역이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은 옛날에 글자가 있기 이전 시절에 글자가 탄생하기 전에 자 중요 글자를 왜 만들었냐면 뭔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전달하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자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농사 때를 알기 위한 겁니다. 지금이 언제 어느 때인지 자 우리가 지금 요즘 애들 때를 모르죠. 참 철부지들 참 많습니다. 온 천지가 다 철부지 때를 몰라요. 그래서 정확한 때를 알 수 있도록 그 때라고 하는 건 특히도 농사 지을 때입니다. 그래서 천문 하늘의 천문을 보고 지금이 어느 때이다라는 걸 알아야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알 수 있도록 그 뭔가 어쨌든 때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복희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복희씨라고 하는 분이 바로 뭘 했느냐 주역에 괴를 그렸다라고 해서 이제 획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주역에 괴를 그렸다. 획괴를 하신 분이 되고 자 여기다 주역에다 그 다음에 글을 다신 분이고 나중에 십익전 여기서 이제 문왕 같은 경우 그 괴에다가 글을 달아서 괴계사 이렇게 표현하죠. 괴계사 괴에다가 글을 매달아 두었고 그 다음에 주공이라고 하는 분은 각각의 주역 괴의 개념이 자 우리가 64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전체를 6획으로 이루어져 있죠. 6획으로 이루어진 것을 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낱개 하나하나를 뭐라고 표현하면 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에다가 계사를 다루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주공이에요. 그래서 괴사 또는 효사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자가 십익전을 다룬 거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고라고 할 때 최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래되었다. 그 다음에 모든 글자 가운데 가장 정말 으뜸이다라고 하는 자 최고의 학문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최고의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저 상고시대 복희시로부터 그죠? 그래 이 중고시대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역이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분 성인의 그죠? 세분 성인 또는 뭐 3인 그죠? 그래서 삼성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세분 성인이다라고 할 때 누구는 세분 성인 또는 네 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삼성역이라고 할 때는 복희씨와 그 다음에 문왕과 주공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공자 이 세 분의 손을 거쳤다 그래서 보통 삼성역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면서 세 분 성인의 손을 거쳐서 자 이루어진 바로 주나라의 어쨌든 이루어진 역이다. 시기별로 표현하자면은 뭐예요? 주나라 때 완성됐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표현했듯이 자 두루두루 뭐예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다양한 것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해서 자 변화되는 역이다 그래서 변역이라고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역이 그만큼 복잡하냐? 지극히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느냐? 전부 다 음양보로만 이루어져 있죠. 음양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바로 인사에다 대입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자 간이한 역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간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지 쉬움으로써 주장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함으로써 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자가 쓰신 그 계사전에 나오는 건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건이이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쉬움으로써 주장하고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곤이 간능 간단함으로써 능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아직 글을 잘 모르실 때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자 하늘은 쉬움으로써 주장한다.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쉽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자 하늘이 참 쉽죠. 쉽게 변하죠.
아니에요? 어렵게 변해요? 조금 아까 아침이었는데, 그죠? 지금 벌써 낮이 됐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녁이 되고, 또 조금 있으면은 밤이 되죠. 아침이 되니까 우리가 뭐 했어요? 일어났죠. 낮이 되니까 이제 준비해서 나와서 활동하죠. 저녁이 되면 슬금슬금 들어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잠자죠. 그 다음에 날이 추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올 것이고, 비가 온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산 갖고 나올 거죠. 뭐 하늘이 어렵게 얘기하던가요? 그죠? 간단하게 저기 천지자연이 변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옷을 벗기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우산도 씌워줘. 그죠? 그래서 쉬움으로써 주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간이하다 이라고 할 때 이는 바로 뭐냐면은 하늘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하다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이 그래서 따뜻한 바람과 그 다음에 따뜻한 기운을 계속 주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봄이죠. 봄이 됐더니 땅에서 뭐가 나오던가요? 그저 싹이 트고 꽃망울이 터지고 그거 어려워요? 간단하죠. 지극히 간단하면서 능히 하는 거죠. 간단하게 능하다. 간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한 역이라고 표현한 거. 간이한 역이라는 의미. 간이지역 이때 만약에 이렇게 쓴다 면 앞에는 이라고 읽어야 되고 뒤에는 역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변역의 역 이렇게 되는 거죠. 간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간단하고 쉽다라는 건데 결국은 뭐냐? 천지, 그죠? 하늘과 땅의 이치를 그대로 여기다가 글로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고정불변한 게 아니죠. 형상만 위에 하늘이요 밑에 땅이지만은 그 사이에 끊임없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다 변하나요? 그 속에 보면은 변하지 아니하는 뭔가의 진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불력이라 그럽니다. 불력의 역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변치 않는다. 바뀌지 않는 그 이치가 있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이 불력의 역. 결국 뭐냐면 태극이라는 것이 되고 그 태극의 도라는 개념이죠. 어쨌든 뭉뚱그려서 다 표현하면은 변치 않는 그 도라는 게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밤으로 해서 끊임없이 바뀌고 바뀌지만은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내일도 이렇게 바뀔 거죠. 틀림없이 큰 테두리로 보면은 틀림없이 다시 또 봄이 올 것이고 이 봄이 지나가면 내년 봄이 틀림없이 올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된다? 나는 죽어 없어진다. 때가 되면은 이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역 이런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 공자가 아니었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주역이라는 것이 전해지지 않을 정도로 공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공자로 인해서 유학이라고 하는 유학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해요. 비로소 자 공자에 대해서 그 맹자가 바로 집대성 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크게 그죠? 크게 이름을 다 합하셨다. 그죠? 다 모아서 크게 이루었다. 그래서 집대성 하신 분. 다시 말해서 공자가 없었으면은 유학이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자를 안다, 공자를 공부한다, 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마지막 단계의 주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자 오늘 뭐 대부분 많은 곳에도 얘기하지만은 자 주역 뭐 가르치는 데도 이리저리 많죠. 많지만 대부분이 거의 점서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역 속에는 공자의 이른바 통치 철학의 핵심의 핵심들이 간결하게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주역을 알지 못하고서 자 공자를 안다 불가합니다. 주역에 대해서 점서라고 하시는 분들 자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또 틀렸다라기보다도 지극히 일부만 들여다본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극히 일부만 들여다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왜냐하면 논어에 공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은 불황기덕이면 부점이인이라라고 해서 자, 사람으로서 그 덕을 항구히 하지 않으면 불황기덕이다. 다시 말해서 자,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덕의 채를 딱 마음에다 잡아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 특히 점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우리가 뭐 개인의 길흉하고 어디 가서 무슨 점 무슨 이 점 아닙니다. 여기 주역에서 얘기하는 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할 때 이게 참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을지 옳지 아니할지 전부터 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신료들하고 먼저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임금이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또 어디서 그런 그 추천이 들어와서 이런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판단이 들면은 요거를 뭐예요? 조정회의에다 붙여야 되겠죠. 조정회의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일 같으면 저 아래 뭐예요? 모든 관료들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어떻게 된다? 백성들 쪽에서 이른바 제야 인사들 백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묻고 그래도 또 믿업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거북점도 치고 시초점도 치는 거예요. 요 과정, 이 모든 걸 다 아울러서 하는 것이지 딱 점 하나만 친다?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거북점과 시초점이라고 이렇게 두 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공자 당시에, 자, 공자 당시에 보니까 논어에도 가끔 나오죠. 장문중이 같은 사람, 누가 저자를 누가의 뭐예요? 지혜롭다 하는가? 장무중이었나요? 왜냐하면은 자, 채거부기를 자기 집안에다 두고 다시 말해서 자기 집에다가 점치는 사당 하나를 두고 맨날 내 뭐예요? 내 지위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좀 많이 장악할 것인가? 이런 것만 점치고 있더라라고 한 거죠. 공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진짜 꼴불견이라 여겼던 거예요.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할까를 고심하지 않고 바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만 고심하면서 거기다 많은 돈들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히게 통탄에 맞지 않았죠. 오늘날 와서 보면 어떠실까요? 공자가 오늘날 와서 보시면 야차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전부들 뭐 하고 있던가요? 다 누구 만났죠? 용한 점쟁이라고 만났죠? 전부 이 짓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왜 위정자들이 그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어떡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출세, 요것만 내 영역에 대해서만 신경 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아예 거북점을 없앱니다. 공자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공자는 지위는 없었지만 뭐예요? 자,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정리를 하셨죠. 춘추를 지으시면서 이른바 당시에 그 위정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가 이리저리 평가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춘추 때문에, 저놈의 춘추 때문에 내가 있잖아. 이른바 난신적자로 이렇게 이름 붙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 이런 거북점들이 횡행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주역에 복서라는 두 글자가 나오기는 나오지만은요, 이 시초점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 두십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는 거북점은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글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초점을 남겨두는 이유는 있어요. 시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50대연이라고 해서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점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자, 1년 12달, 1년 4시가 있고 12달이 있고 그 다음에 윤달을 한번 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책력의 원리에 의거해서 점을 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남겨두고 오늘날까지 그래서 시초점은 전해지지만은 거북점은 깨끗하게 없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공자가 얼마나 위대한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유학의 체계를 쭉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역에 시빅전을 달았죠. 그 다음에 춘추라고 하는 책을 지으셨죠. 그 다음에 시설을 다 편찬을 하셨죠. 편찬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글, 이미 전해지는 글들 속에서 자, 이후에 위정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글들, 스스로 자, 수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글들로만 깨끗하게 편찬을 해 놓으시고, 자, 시서역, 춘추, 그 다음에 효경, 악경, 뭐 일부 다 없어진 것도 있지만은, 자, 예경이라 뭐 등등등 가지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두고, 후대에 공부하는 자들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통해서 유학의 전반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후대의 학자들은 공자를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개왕성 계례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개왕성 계례학. 잠깐만. 이을 개자죠. 개왕성 계례학. 무슨 뜻이에요?
지나가신 성인, 다시 말해서 이미 돌아가신 성인, 누구냐면 저 복희씨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문무주공까지, 그죠? 문무주공까지 그 돌아가신 성인들의 도를 이어서가 되는 거죠. 도를 이어서 후대에 오는 배우는 자들, 그죠? 후대에 오는 학자들의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해서 개왕성 계례학이라 해서 특히도 송대 학자들이 공자를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물론 저 나중에 맹부에 가도 맹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칭송을 받고 마침내 맹자로부터 자 성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듣습니다. 자, 어쨌든 이후에 이제 성인으로 받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주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역경 개념에서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공자의 또 시빅전을 또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도 잘못 보는 경우죠. 왜냐하면은 주역이라고 하는 글이 문왕의 괴사하고 그 다음에 주공의 효사라는 글이 아주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지만은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뜻글자의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역의 괴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이른바 양보와 응보에 의거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왕과 주공의 요 시기까지의 뭐냐면 역사가 또 이 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을 공부하고 주역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나간 이 문화들을 두루두루 익혀서 보실 줄 알면은 의외로 주역만큼 또 쉬운 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부의 단계가 일정 정도 오르고 나서야 주역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개괄적으로 주역만 보시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굳이 말씀 제가 안 드리더라도 우리가 천자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천지현황이라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해 천자문에 제가 분류해놓은 제1절의 내용들은 거의 다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주역에 공자가 쓰신 특히도 이 개사전 내지는 어쨌든 공자가 쓰신 다 시빅전에 의거해서 나온 글들입니다. 그리고 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유학의 사덕, 도의 사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학의 사덕, 인예의지라는 게 있죠. 인예의지라고 하는 것은 주역 맨 처음에 나오는 이 건괴 문헌전, 다시 말해서 건괴에 대해서 공자가 특별히 해석해 놓으신 내용 속에서 이미 정립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의예지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주역은 공부 안 했지만 뭐다? 이게 이미 주역의 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천지현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도 그거는 주역의 곤괴, 두 번째 나오는 곤괴에 공자가 하신 그 문헌전이라고 하는 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역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속에는 전부 다 뭐가 있더라? 바로 주역의 이치구나. 그죠? 주역의 이치 속에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자세하게 내용을 보는 것은 어렵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고 주역의 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 10개의 날개다라고 하는 것도 뭐 굳이 이것도 설명할 필요는 제가 보니까 없을 거는 같은데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설명을 할게요. 주역이 10개의 날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자가 어떻게 해설을 달아두셨냐면 쉽게 표현하자면은 자 문왕이 쓰신 요 글에 대해서 공자가 별도로 해설을 달아요. 그러니까 아까 괴개사라고 했으니까 괴개사를 또 뭐라고도 표현하느냐면은 자 단사라라고도 표현합니다. 돼지 어금니 단자를 써서 단사라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단사에 대해서 공자가 쓰신 글은 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이라고 하는 말도 원래 나중에 붙어요. 나중에 누구냐면 사마천의 사기에서 그 공자에 대해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공자가 쓰신 자 시빅에 대해서 뭐라고 붙이냐면 대전이라 이렇게 붙여요. 대전.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 주역에 대해서는 크게 경과 전으로 나뉩니다. 경과 전은 우리가 흔히 송나라 때 그 학자들이 분류한 방식으로 해서 경전이라고 하면은 경은 누가 쓴 거예요? 성인이 쓴 거라 그랬죠. 성인이 쓴 글은 경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현인이 쓴 글, 뭐 성인까지는 못 비시로 현인이 쓴 글을 보통 전이라는 이 분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주역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말에서 저 복희 씨의 괴와
그 다음에 문왕의 괴사와 주공의 효사가 없었더라면 공자의 십익전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죠. 십익이라고 하는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 있어서만큼은 공자의 글도 전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른 글들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나올 때 주역이라는 글이 뭐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때는 단사를 뭐라고 표현하면 단전이라 공자가 여기다 또 해설을 붙여요. 그걸 단전이라 표현하고 왜냐하면 뒤에다 단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공자가 또 전체적인 이 64개의 상을 보고 전체 괴상을 보고 또 저기다 뭐라고 붙이냐면 상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상전이라고 표현해요. 상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체 뭐예요? 전체 큰 요 괴상에다가 붙이는 그래서 이거를 흔히 뭐냐면 대상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효사 하나하나 주공이 쓰신 효사 하나하나에다가도 또 이 상을 보고 쓰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상활이라고 들어갑니다. 그거는 소상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단활 상활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건꾀하고 곤꾀 같은 경우 건꾀 곤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간이한역이라고 했듯이 건꾀 문헌전 곤꾀 문헌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뒤에 가서 개사 상전 하전 아까 개사라는 말이 있었죠. 자, 개사 상하전 있고요. 멜개자에다가 상전 있고 하전 있고 그 다음에 괴 전체를 설명한 자 설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괴전이 있고 그 다음에 괴의 순서가 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나 하는 석의 상하전 그죠? 석의 상하전 그리고 공자가 이제 이런저런 그 이치를 가지고 내가 논어에 보면은 가수년하에 내게 몇 년을 더 보태어서 50이 하격이면 50으로서 역을 배운다면은 무대과일이라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대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한 표현이 있는데 아마도 그 내용에 의거해서 자 1년 12달이라고 하는 것을 아래 위로 쭉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잡괴전인데요. 잡괴전으로 해서 모두 10익전을 이렇게 달아두어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그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공부가 웬만큼 되시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아직 공부가 제가 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주요 공부를 하려면 웬만큼의 한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바로 이 언제요? 3대. 그러니까 하은주 3대의 기본적인 역사. 다시 말해서 최소 어떻게 되냐? 서경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서경 공부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훨씬 수월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뭔 소리인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부가 분과 학문이 아니죠. 이른바 모든 학문들을 바로 종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천문역법이죠. 천문역법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치철학까지 통치철학 그 다음에 과거의 역사까지 음악까지 두루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두루 주자 했듯이 두루두루 바꾸어서 생각할 줄 모르면 주역 공부하기는 힘들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은 자 하십시오. 공자가 거기 뒤에 보면은 41쪽에도 저 위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치에 따른 분류, 내용과 형식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시대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완성 과정에 따른 분류 뭐 여러 가지를 두었는데요. 그 공자가 바로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말에서 찬역이라 역을 도왔다라고 해서 찬역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복기 씨가 괴를 그은 것은 회격,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을 다룬 것은 자격, 그래서 지을 작자가 되죠. 이때 작자가 바로 창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술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도왔다라는 찬역. 이렇게도 분류한더라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학의 개념들을 조금 공부하시고 가시면 참 좋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별도로